여러분, 조선의 어느 겨울밤에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아주 기묘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혼례를 올린 첫날 밤, 신랑이 새 신부를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신부는 이유도 모른 채 눈밭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관군들이 들이닥쳐 그 신랑을 역적의 죄인으로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부가 남편의 보따리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평생을 모은 거금과 단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너를 내쫓았다. 그날 이후 쫓겨난 그 신부는 이름을 버리고 떠났고 수십 년 뒤 조선에서 가장 큰 상단을 가진 거상이 되어 다시 그 남자의 집터로 돌아옵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내의 목숨을 건 선택과 한 여인의 평생에 걸친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눈 내리던 그 겨울밤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는 사람보다 나무가 먼저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길이 막히고 봄이 와도 햇볕이 늦게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이라 부르기엔 너무 작고 외딴 집이라 부르기엔 조금 많은 집들이 산자락에 옹기종기 붙어 있었지요. 그 마을 가장 안쪽 소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선 오솔길 끝에 강도윤의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가마가 먼저였습니다. 가마는 항상 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옆에 초가 한 채가 딸린 형국이었으니까요. 도윤은 그 가마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흙을 고르고 낮에는 물레를 돌리고 밤이 되면 불빛 아래 완성된 그릇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흙이 편한 사람이라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마을 잔치에도 잘 나가지 않았고 누군가 찾아오면 대문 안에서 인기척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과 어울리는 일이 그에게는 늘 어딘가 불편하고 서툴렀습니다. 그 서툴미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도윤 자신도 말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그런 채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마을 어른들이 도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찼으니 혼례를 치러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레 위에 올려두었던 흙덩이를 조용히 내려놓고 어른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혼례에 대한 승낙인지 아니면 그냥 이야기를 들었다는 표시인지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윤설화라는 처녀였습니다. 설화는 산비탈 약초밭 가까이 사는 집안의 딸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산과 들을 다니며 약초를 캐는 일을 거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일찍부터 살림을 맡았고 그 덕에 웃음이 몸에 밴 사람이 되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을 오래 한 사람은 표정이 그렇게 되는 법이라고 마을 어른들은 그 웃음을 보며 그리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한 것은 혼례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아직 이른 겨울이었는데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눈송이를 쏟아냈습니다. 산골에 눈은 소리가 없습니다. 내리는지 쌓이는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조용히 덮어갑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초가 지붕에 오솔길에 가마 위에 눈은 아무 말 없이 쌓였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마을 어른 몇 분이 자리를 지켰고 작은 초가방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윤은 앞을 보았고 설화는 손을 모았습니다. 절을 올리고 잔을 나누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돌아간 뒤 초가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불씨가 약하게 타오르는 화롯가에 설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한 집에 있다는 것이 설화에게는 어색하고도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설화는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슴 한쪽에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눈만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펴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리고 설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설아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굳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과 반대에 가까운 무언가가 그 얼굴에 있었는데 설아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주시오.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귀에 들어왔는데도 뜻이 머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올린 날 밤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막 만난 아내에게 집을 떠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방 한쪽으로 걸어가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보자기였습니다. 작고 단단하게 묶인 보자기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설아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설아는 보자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것인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화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얼굴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무언가를 감추어온 사람의 표정, 그 묵직하고 조용한 무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느꼈고 그것이 더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눈은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밤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남길지, 그리고 그 작은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설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는 화롯불빛을 받아 조용히 놓여 있었고 도윤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깥의 눈이 지붕 위에 쌓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설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 물음 안에는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납득하고 싶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이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아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호지 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문 너머로 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의 눈은 빛을 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어야 할 밤인데도 눈이 내리면 바깥이 오히려 밝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지요.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저 차갑고 고요할 뿐입니다. 도윤은 그 빛을 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떠나야 합니다. 눈이 더 오기 전에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투가 명령과는 달랐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절박한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몰아내는 말이 아니라 서둘러야 한다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설아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느꼈지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설아는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쥐어보니 생각보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단단한 것이 들어있었고 그 안에 금속의 감촉도 섞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급하게 꾸린 보따리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설아의 발을 잠시 붙들었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오늘 이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혼례 전부터, 아니 어쩌면 혼례를 결정하던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이미 이 밤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아는 도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창호지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설아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주치면 무언가 흔들릴 것을 아는 사람처럼. 설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도 이 사람이 대답하지 않을 것임을 짧은 시간 안에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설아처럼 사람을 많이 겪은 이에게는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속옷을 여미고 머리를 가다듬고 보자기를 두 손으로 안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원망도 작별의 말도 아닌 그냥 사람 사이의 예였습니다. 도윤은 그 인사를 받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약간 숙이는 것으로 설아가 문을 열자 찬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이미 하얗게 덮여 있었고 오솔길은 발자국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설아는 잠시 그 길을 바라보다가 발을 내디뎠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설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눈 때문에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했습니다. 소나무 가지 위에 쌓인 눈이 바람도 없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간간이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왜 혼례를 올리고 같은 날 밤 이 길을 걷게 하는 것인가? 보자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리고 백상인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일이 단순히 도윤의 변덕이나 냉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느낌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느낌이 설아의 발걸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조금만. 산을 절반쯤 내려왔을 때 멀리 아래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장터였습니다. 밤인데도 몇몇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겨울 장터는 낮에도 한산한 법인데 그 불빛들은 작지만 확실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불빛을 향해 계속 걸었습니다. 눈은 내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를 아는 팔이 차가워졌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도윤이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장터 어귀에 다다랐을 때 설아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백상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설아는 낯선 장터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 순간 설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발걸음이 단순히 낯선 밤을 건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보자기 안에 담긴 것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을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눈은 장터 위에도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낮과 밤의 경계가 흐릿한 곳이었습니다. 해가 져도 완전히 잠들지 않고 그렇다고 환하게 깨어있지도 않은 곳. 겨울밤의 장터는 더욱 그랬습니다. 등불 몇 개가 군데군데 켜져 있었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드문드문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발소리는 눈에 묻혔습니다. 설아는 그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 온 장터였습니다. 산골에서 나고 자란 설아에게 장터는 익숙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철마다 약초를 캐어내다 팔긴 했지만 그것도 마을 어귀의 작은 거래였지 이런 장터는 아니었습니다.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짐을 실은 수레가 한쪽에 세워져 있었으며 어디선가 국밥 끓이는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설아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백상인.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김새도 나이도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터 안을 무작정 헤맬 수는 없었습니다. 설아는 가장 가까이 보이는 등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포목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안에 있던 중년 여인이 설아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백상인이라는 분을 찾는다고. 여인은 잠시 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손으로 장터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쪽 기와 처마가 달린 가게라고 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장터는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쪽에 소라남이 걸러진 자리에 기름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인 공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와 처마가 달린 가게는 금세 눈에 띄었습니다. 장터 안에서 그런 처마를 가진 곳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미닫이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아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향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50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체격이 좋았고 얼굴에 세월의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또렷했습니다. 상단을 오래 꾸려온 사람에게서 풍기는 무게 있고 침착한 기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남자는 설아를 보는 순간 눈썹을 약간 올렸습니다. 혹시 강도윤이 보낸 사람입니까? 설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상희는 잠시 설아를 바라보다가 문을 더 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설아는 보자기를 아는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선반이 가득 들어차 있었고 그 위에 크고 작은 물건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장부로 보이는 책들이 쌓인 책상 옆에 낮은 상이 하나 있었고 백상희는 그 앞에 앉으며 설아에게도 자리를 권했습니다. 설아가 앉자 백상희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설아는 보자기를 그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백상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보자기의 매듭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래 물건을 다뤄온 손이었습니다. 매듭이 풀리자 보자기가 펼쳐졌고 그 안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설아는 그때 처음으로 안을 보았습니다. 도자기였습니다. 작은 것이 3점이었습니다. 하나는 찻잔이었고 하나는 뚜껑이 달린 작은 호였으며 나머지 하나는 납작한 접시였습니다. 셋 다 수수한 빛깔이었지만 형태가 단정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의 눈을 편안하게 하는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은전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작은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만한 무게였습니다. 백상희는 도자기 셋을 하나씩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찻잔을 들고 빛에 비추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설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게 안에 등잔이 조용히 타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눈이 처마 끝에 떨어지는 소리가 가끔 들렸습니다. 백상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하, 그 친구답군요. 혼잣말처럼 낮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설아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람을 떠올리는 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백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차가 담긴 잔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를 설아 앞에 놓았습니다. 설아는 2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차가워진 손이었습니다. 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퍼졌습니다. 백상인이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지금 큰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설아는 잔을 내려다보며 들었습니다. 왕실에 납품할 도자기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실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 산골 가마에서 왕실에 닿는 그릇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무나 닿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백상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몇 달 동안 산속 가마에 틀어박혀 있어야 하지요. 설아는 다시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몇 달.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혼례를 올린 날 밤 아내를 내보낸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가마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에 완전히 매달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아가 곁에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아니면 설아를 그 고립된 산속에 함께 묶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긴 것인지, 설아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백상희는 설아가 생각에 잠긴 것을 보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아를 향해 돌아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약초 가게를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안이었지만 어딘가 이미 정해진 말처럼 들렸습니다. 설아는 잔을 2 손으로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상인의 말이 귀에 있었고 도윤의 표정이 눈에 있었습니다. 눈 내리던 산길이 발바닥에 남아 있었고 보자기 안 도자기의 무게가 아직 팔에 남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안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무언가가 이미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등불들이 그 눈 속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설화는 그날 밤 이 장터에서 무언가를 시작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혹은 그 둘 다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보자기를 건넨 사람은 처음부터 이 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설화에게 무엇을 바랐는지를 설화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고개를 든 것은 백상인이 말을 마친 뒤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잔 안의 차는 조금 식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것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차가워진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화는 잔을 내려놓으며 백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초 가게라 하셨습니까? 백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장터에 약재를 파는 곳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곳이 드뭅니다. 산에서 직접 캔 약초를 가져오는 사람은 더욱 드물고요. 설화는 다시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초는 설화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산을 다녔고 어느 풀이 어느 계절에 어디서 자라는지 어느 뿌리가 어느 증세에 쓰이는지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글로 배운 것이 아니라 발로, 손으로, 코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밖에서도 쓸모 있는 것인지는 설화 자신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밤 낯선 장터 안에서 그 익숙한 것이 유일하게 손에 잡히는 무언가로 느껴졌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백상인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가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스쳤습니다. 오래 사람을 봐온 사람의 조용한 안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백상인의 가게 한켠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이었고 산을 내려온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눕자마자 잠이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설화는 오늘 하루를 처음부터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침의 홀례, 화롯불, 도윤의 얼굴, 눈 덮인 산길, 그리고 이 낯선 가게. 하루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설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화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백상인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움직이는 법이었습니다. 백상인은 설화에게 아침을 내주었고 밥을 먹는 동안 장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어느 시간에 장이 서는지,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설화는 들으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상인의 도움으로 설화는 장터 한쪽에 작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자리라고 해봐야 좌판 하나와 지붕을 가릴 거적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그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새로 온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설화의 좌판 앞을 지나쳐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발을 멈추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멈추더라도 약초의 가격을 묻고는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화는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설화는 좌판에 앉아 약초를 손질했습니다. 뿌리를 다듬고 잎을 고르고 묶음을 만들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흘끗 보았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손이 능숙한 것을 보면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아는 사람의 손이구나 하고. 며칠이 지나자 한 할머니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설화는 할머니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약초가 좋을지, 어떻게 다려 먹으면 좋을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가격을 깎아주지도 않았고 없는 효능을 보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아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약초를 사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시작으로 설화의 좌판 앞에 사람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약초를 사러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설화는 누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대했고 묻는 말에는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 사람이 설화에게 물었습니다. 아씨는 어디서 오셨소?
설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왔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을 물어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터에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었고 그 사연을 굳이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설화의 좌판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에 거적 한 장이 나무 판자 지붕으로 바뀌었고 좌판 위에 약초 종류도 늘었습니다. 단골이 생겼고 그 단골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화의 가게를 가리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보다 마음이 먼저 낫는다고. 설화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혼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약을 팔러 나온 것인데 마음을 판다는 말이 이상하면서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 그 말 안에 담긴 것을 느끼는 사람. 그것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것이었는지 아니면 살면서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설화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산에 눈이 녹으면서 새로운 약초들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이른 아침 장터 문을 열기 전에 산 아래 들판을 걷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풀을 보고 흙냄새를 맡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설화에게 좋았습니다. 어떤 날은 산길 초입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언젠가 그 산골 가마에 닿을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발을 더 올리지 않았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화는 좌판을 정리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터 입구 쪽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설화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키가 있었고 걸음이 조금 느렸습니다. 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오는 그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설화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순간 설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반가움인지 아니면 그동안 쌓아두었던 무언가가 비로소 흔들리는 것인지 설화는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터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의 발걸음이 설화의 좌판을 향해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설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좌판 위에 올려두었던 손을 그대로 두고 다가오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장터 안을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걸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겨울에 설화가 들고 내려왔던 것과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도윤이 좌판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겨울에 처음 마주했던 그날 밤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화롯불 아래였고 지금은 봄볕 아래였습니다. 그날 밤은 눈이 내렸고 지금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많은 것이 달랐지만 도윤의 표정에는 그날과 닮은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말을 고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설화는 그 웃음을 처음 보았습니다. 혼례 날 밤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어색하고 조금 쑥스러운 그러나 거짓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가마에서 살다시피 했소. 덕분에 왕실에 납품할 그릇이 완성됐소. 설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좌판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약초 묶음들이 정갈하게 늘어서 있었고 작은 항아리 안에 말린 꽃잎이 담겨 있었으며 한쪽에는 손님이 마시고 간 빈잔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들을 하나씩 눈으로 훑었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군요. 그 말이 칭찬인지 안도인지 혹은 다른 무언가인지 설화는 금방 알 수 없었습니다. 설화는 손을 움직여 좌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덕분에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좌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봄 장터는 겨울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물건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주위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소란이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둘레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고 온 보자기를 좌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설화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가마에서 만든 것들이요. 쓸만한 것만 골랐소. 설화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찻잔이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크기가 조금씩 달랐고 빛깔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나는 흑빛이었고 하나는 잿빛이었으며 하나는 옅은 청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모두 수수했지만 손에 쥐면 딱 맞을 것 같은 형태였습니다. 쥐는 사람을 생각하고 만든 그릇들이었습니다. 설화는 찻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입술이 닿는 부분이 얇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약차를 담으면 어울릴 것 같았소. 설화는 잔에서 눈을 들어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살짝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날 밤과 같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하지만 그날 밤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회피는 무겁고 닫혀 있었습니다. 지금의 회피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열려 있었습니다. 설화는 말했습니다. 앉으시겠어요?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좌판 옆 작은 걸상에 앉았습니다. 설화는 뒤쪽에 두었던 작은 화로에 물을 올렸습니다. 약차를 다리는 데 쓰는 화로였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설화는 말린 약재 몇 가지를 골랐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말없이 보았습니다. 물이 끓었습니다. 설화는 도윤이 가져온 찻잔에 약차를 따랐습니다. 도윤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두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찻잔과 약차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싼 채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설화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봄볕이 좌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약초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특별한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없었던 무언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굳이 붙이자면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참 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됐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무엇이 잘 됐다는 것인지 설화인지 가게인지 약차인지 찻잔인지 도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화도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보자기를 들고 돌아서려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일도 오겠소. 설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로 도윤의 모습이 멀어졌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가마에서 오래 앉아있던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설화는 그 걸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이 마시던 잔이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설화는 그 잔을 좌판 한켠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약속대로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처음에는 보자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릇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것을 받았고 약차를 내었습니다. 도윤은 마셨고 잠시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보자기 없이 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걸상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가끔 말이 나왔습니다. 가마 이야기, 흙 이야기, 불 이야기. 설화는 들었습니다. 약초 이야기, 산 이야기, 계절 이야기. 도윤이 들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는 시간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약초 좌판 옆 걸상에 앉아있는 도예가와 약차를 다리는 설화를 사람들은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가 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 단골 중 하나가 설화에게 말했습니다. 저 찻잔에 담긴 약차 한 잔 나도 살 수 있소? 설화는 그 말을 듣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도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그 순간이 얼마나 짧았는지 혹은 길었는지 나중에 두 사람 모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눈으로 주고받은 것이었습니다. 설아가 단골을 향해 말했습니다. 드리지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찻잔과 약차가 함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이었고 다음에는 두 잔이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설아의 좌판 앞에는 줄이 생겼습니다. 도윤의 그릇에 설아의 약차를 담아내는 것이 장터에서 하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찻잔을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그릇이 따뜻하고 차도 따뜻하다고. 설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좌판을 정리하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그럴 때마다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둘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 시간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봄은 깊어지고 있었고 찻잔은 날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장터에서 느끼는 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봄에는 냉이와 쑥 캐는 사람들이 늘었고 여름에는 땀 냄새와 참외 냄새가 섞였으며 가을에는 곡식 자루를 진 사람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갔습니다. 설아는 그 계절들을 좌판 앞에 앉아 하나씩 맞이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든 계절 동안 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는 아니었습니다. 가마에 불을 올려야 하는 날이 있었고 흙을 가져오는 날이 있었으며 완성된 그릇을 손보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설아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은 오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설아는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일은 자연스럽게 얽혀갔습니다. 도윤이 새 그릇을 만들면 설아에게 먼저 가져왔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손에 쥐어보고 어느 차를 담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그 말을 반영한 듯한 그릇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설아가 직접 그것을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도윤이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설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이 자주 마시는 차가 생겼습니다. 쓴맛이 적고 뒷맛이 깔끔한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따로 챙겨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도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윤이 오는 날이면 그 차가 먼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두 사람을 이미 하나로 보았습니다. 도예가와 약초 파는 아씨, 그 두 사람의 가게는 사실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디서 도윤의 그릇을 살 수 있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약초 좌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좋은 약차를 마실 수 있냐고 물으면 역시 같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상인이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올해 상단을 꾸려온 그의 눈에는 두 사람의 일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좌판 하나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았고 도윤의 그릇과 설아의 약차는 장터에서 이미 이름이 났습니다. 백상인은 설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이 때인 것 같습니다. 설아는 그 말의 뜻을 물었습니다. 백상인은 장터 안쪽에 비어있는 가게 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좌판이 아닌 지붕과 벽이 있는 가게였습니다. 겨울에도 문을 열 수 있고 손님이 안에 앉아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설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왔을 때 설아는 백상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도윤은 차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하고 싶소?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 먼저 백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설아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백상인이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도윤이 와서 가게 자리를 보고 싶다고 했다고. 그리고 가게를 둘러보더니 창문 쪽에 선반을 달면 그릇을 놓기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설아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게는 겨울이 오기 전에 열었습니다.
이름은 두 사람이 함께 정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고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차 객주. 봄처럼 따뜻하고 차처럼 조용한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이름이 가게보다 두 사람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처음 연 날 눈이 내렸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도 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눈을 맞으며 산길을 내려왔고 오늘은 눈을 바라보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눈이었지만 전혀 다른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설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설아가 웃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봄차 객주는 금세 장터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면 단골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에는 장터를 오가다 잠깐 들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그릇은 가게 한쪽 선반에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전시였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그 그릇으로 차를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설아는 도윤에게 물었고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릇도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차를 마시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릇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설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그럴 때마다 그릇을 만지작거리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했습니다. 하지만 귀가 조금 붉어지는 것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화로가 있었고 차가 있었으며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낮에 가마에 있다가 저녁이면 가게에 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설아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것에 대해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뒤였습니다. 도윤이 선반 위의 그릇들을 살펴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소. 설아는 걸레를 접으며 물었습니다. 그릇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설아는 혼자 남아 선반 위의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말한 것이 그릇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설아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두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차 객주는 해를 거듭하며 커졌습니다. 좌판 하나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장터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윤의 그릇은 멀리까지 이름이 났고 설아의 약차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안에서 나란히 나이를 먹었습니다. 다투는 날도 있었습니다. 도윤이 가마에 너무 오래 있어 가게 일을 거들지 않는다고 설아가 말한 날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말없이 일찍 나와 가게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설아가 늦게 나오는 날이면 도윤이 혼자 차를 다렸습니다. 맛이 달랐습니다. 손님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설아는 알았습니다. 도윤은 약차를 아직 완전히 익히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다리는 방법을 옆에서 한 번 더 보여주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보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였습니다. 가을이 되던 어느 해였습니다. 백상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들어와 차를 다리고 나란히 앉아 마셨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이 가게도 없었소. 설아는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도 없었겠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 식어가는 동안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를 들으며 설아는 생각했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밤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날들이 어떻게 이 자리로 이어졌는가. 설아는 그것이 누군가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흘러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낮은 곳을 찾아 흐르듯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조용히 흘러온 것이라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 위에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봄차 객주를 처음 열던 날 가져온 것 중 하나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설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기다렸습니다. 도윤은 결국 말하지 않고 다시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말해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둘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기에 굳이 말로 꺼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고 차는 식었으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두 사람이 함께 맞이해야 할 또 다른 계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계절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봄차 객주의 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머리는 이제 희끗했습니다. 도윤의 손등에는 가마불에 그을린 자국이 깊었고 설아의 손마디에는 약초를 다듬던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젊은 날 장터를 오가던 발걸음은 느려졌고 목소리는 낮아졌으며 웃음은 오히려 더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사람에게 하는 일은.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눈이 많았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부터 마을 지붕들이 하얗게 덮였고 장터길은 발자국이 찍혔다가 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봄차 객주의 처마 끝에도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도윤이 아침마다 그것을 떼어냈습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안에서 바라보며 차를 다렸습니다.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일찍 문을 닫고 들어갔고 봄차 객주도 손님이 끊겼습니다. 설아는 가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로에 불을 더 올렸습니다. 도윤은 선반 위에 그릇들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뒤 그릇을 닦는 것이 도윤의 마무리였습니다. 설아는 찻잔 2개의 차를 따랐습니다. 도윤 앞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그릇을 내려놓고 잔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화로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깥에서 눈이 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은 원래 소리가 없습니다. 다만 창호지 문이 희미하게 밝아지는 것으로 눈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이 가게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설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도 이런 눈이었죠. 도윤은 잔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들 사이의 침묵은 그런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자리가 채워져 있는 느낌.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런 침묵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을 쫓아낸 건 아직도 미안하오. 설아는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이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설아는 셀 수 없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겨울이었고 두 사람은 아직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설아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제가 장사를 시작했잖아요. 그것은 오래된 대답이었습니다. 몇 번을 주고받았는지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닳지 않는 것은 말할 때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로의 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설아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설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길을 찾게 해주려고 했던 거죠? 도윤은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로 안에서 불씨가 작게 튀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아니요. 설아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도윤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호지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문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설아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그 동작이 느렸습니다.
오래 생각한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약초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내 가마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 보였거든. 설화는 잠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웃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오래된 이야기에 웃는 것처럼 깊고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도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겨울밤 가게 안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한참을 웃었습니다. 웃음이 잦아들자 두 사람은 다시 화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설화의 눈가에 웃음이 채 가시지 않은 채로 고였습니다. 눈물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볼 때 그런 것이 나오는 법입니다.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그냥 살아온 시간의 무게 같은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보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에게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다 보면서도 다 말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기다려주는 것. 바깥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선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선반 위에는 오래된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봄차 객주를 처음 열던 날 가져온 것들도 있었고 그보다 더 오래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처음 설화가 산길을 내려오던 날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찻잔도 있었습니다.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진 것은 없었습니다. 설화가 그것들을 아끼며 다뤄온 세월이 그릇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그릇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래됐군요. 설화도 선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게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그릇의 세월이었고 가게의 세월이었으며 두 사람의 세월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긴 시간이 들어있을 때 사람들은 굳이 더 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도 그랬습니다. 화로의 불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더 올렸습니다. 불씨가 살아나며 가게 안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도윤은 불을 살피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설화의 잔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말없이 차를 더 따랐습니다. 설화는 그것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릇도 이제 많이 낡았어요. 도윤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릇은 쓸수록 깊어지는 거요. 설화는 그 말을 들으며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쓴 찻잔이었습니다. 처음보다 빛이 달랐습니다. 손때가 베어든 곳이 있었고 차가 스민 흔적이 있었습니다. 새 것보다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것에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것이 그릇 이야기인지 사람 이야기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둘 다였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은 밤이 깊어져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있었고 먼 옛날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내일 장터에 들어올 약초 이야기, 가마에서 새로 시도해 보려는 흑배압 이야기, 단골 손님이 며느리를 데려온다는 이야기. 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이야기들이 쌓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화롯불이 타고 찻잔이 오가고 눈이 내리고 설화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밤 처음 본 남편에게 집을 떠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설화는 이 자리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장터를 걸으며 백상인을 찾던 그 밤을, 처음 좌판을 펼치던 날을, 처음 도윤의 찻잔에 약차를 따르던 순간을, 그것들이 모두 이 자리로 흘러왔습니다. 구불구불 흘러왔습니다. 설화는 그 흐름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르지 않았기에 옳았고 쉽지 않았기에 옳았으며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에 옳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눈이 많이 쌓이겠소. 설화가 말했습니다. 내일 치우면 되지요. 도윤은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짧고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화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은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꺼지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밖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안에서는 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아주 평온하고 따뜻하게.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눈이 쌓이는 동안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이 있을 때는 말을 했고 말이 없을 때는 침묵을 나누었습니다. 찻잔이 비면 채웠고 불이 약해지면 올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긴 세월이 두 사람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도 되는 밤이 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같은 불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한 밤이. 그날 밤이 그런 밤이었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쌓였고 봄차 객주의 불빛은 장터 안에서 가장 오래 꺼지지 않았습니다. 눈 내리던 어느 겨울밤 한 남자는 막 혼례를 올린 아내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날 밤만 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 밤이 두 사람을 어디로 데려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산골의 작은 가마에서 시작된 그릇, 장터의 작은 좌판에서 시작된 약차. 그 두 가지가 만나 하나의 가게가 되었고 하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일이 그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가끔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이 우리 삶을 다른 길로 이끌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어쩌면 도윤과 설화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눈 내리던 그 밤이 없었다면 봄차 객주도 없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이처럼 오래전 사람들의 삶 속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